60일차입니다. 솔직함에 대해서 여전히 디스클레이머를 걸고 시작을 하고 싶고, 오늘은 뭐 몇몇 분들 얼굴을 붉히실 수도 있는 오늘 발표한 성인 사이트 검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언제든지 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고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논스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요. 금방 한창 뭐 디자인 세션이나 회의나 이런저런 토의를 나누고 난 뒤에 되게 즐겁게 이제 모두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잠시 연결을 좀 바꿨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더 카드라고님, 에릭규님, 에드시님, 메이슨, 고영원님, 이질리님, 조슈아 H님, 소님, 그리고 아팝pap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호님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자면, 뭐 어제 일단은 왜 방송을 안 했냐라고 하면, 어제 이제 민브민브 영상 촬영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기획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하고는 너무 늦어서 영상 작업을 하다가, 제가 사실 영상 촬영하기 전에는 카메라 앞에 앉을 그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걸 안 해서. 근데 어쨌든 크립토터틀즈 민브민브 첫 번째 화는 일단 촬영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집해서 조만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나갈 거고요. 오늘 저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자면 한 3.5에서 3.5점 정도로 주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꽤나 열심히,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전략 질주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뭐 밥 먹는 시간을 좀 비효율적으로 쓴다던가, 밥을 그렇게 오랫동안 먹을 필요도 없는데, 그거나 아니면 뭐 미팅들을 이렇게 서로 모아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낸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3점보다는 나아나 한 3.5점을 주겠습니다. 사실 5점을 받는 날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고요. 한 4점 정도 받으면 되게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논스가 모두가 너무나도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에는 한 4점씩 매일 받으면 진짜 좋은 것 같고요. 오늘 다른 한 분과 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 유부남이신데, 본인이 유부남은 아니었으면 논스에 와서 너무 살고 싶다고, 외부에서 보면 이게 여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거를 진행을 하고 너무 린한 것 같다고, 그래서 들어와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해주신 내용과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참 저희가 내부에 있어서도 저희도 좀 정신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하는 일이 많은 것보다는 이거를 다 매듭을 잘 짓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런 쇼를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런 스타트업에 대한 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약간 제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고자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제 절친이 없는 건 아닌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당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애정을 쏟고, 사실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딱히 뭐 고향이라 부를 곳도 없고, 그리고 자주 옮겨 다니다 보니까 각 나라에는 절친이 있는데, 한국에는 뭐 절친이라고 그냥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스가 그래서 매우 좋은 곳이죠. 왜냐면 여기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랑 굉장히 흡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좀 한 살 위 형인데 저희는 어차피 얘기할 때는 한국어를 안 하고 그냥 서로 이름 부르고 얘기하니까. 네, 이분도 한국인이고 외교관 아들이었고 여기저기서 컸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힙합에 접해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댄서예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는 그런 댄서고, 대학 미국의 저명한 사람들이 알만한 대학 들어가서 비즈니스 전공을 했지만 결국 힙합 계속 하다가 한국에 와서 뭐 IBM 다니다가 방황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 형하고 저랑 너무 비슷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만나보라고 했어요. 너희 둘이 내뿜는 아우라가 너무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사실 뭐 춤 얘기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음악 얘기랑 건강한 식습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명상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뭐 사업 얘기, 삶 얘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도 처음으로 비트코인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어제 간만에 중국에서 돌아왔는데 중국에서 시작했을 때 댄스 스튜디오가 5개였던 게 확장을 해서 댄스 스튜디오가 이제 20개, 한 7대 만에 한 20개가 되고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이분과 함께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사실 스튜디오 디센트럴 이전에 저희가 블록체인이었고, 그리고 2017년 3월 이전에 라이즈라는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인데요. 그래서 이 라이즈라는 채널에서 저희는 저희 주변에 있는 각종, 한국에 있는 각종 분들 아니면 세계에 있는 각종 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관심 있는 정말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계속 자기 개발하고 자기 발전을 해나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막 인터뷰를 만들고 그런 인터뷰를 올리고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이즈 이거 그대로 막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거나 하시면 막 동영상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다 미등록을 해놨는데 구글로 치면 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사실 블록체이너스로 이 형이 한 얘기 때문에 제가 블록체이너스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근데 어제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둘 다 좀 공통적으로 느낀 것 중에서 하나가, 저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서 하나는 물론 춤이라는 걸로 사람들이 말하는 너가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근데 어떤 도구를 써서 아니 어떤 방법으로 제 자신을 표현을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 자신을 표현하기에는 그 도구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너무 작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를 느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테크나 사업이라는 컨텐츠라는 도구를 잡은 것 같고, 당시에는 춤은 너무나도 이제 개인적인 그런 도구여서,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반영되는 도구여서 또 다른 도구를 붙잡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붓이 아니라 막 크레파스를 붙잡아서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저희를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둘 다 그러고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 형도 댄스 스튜디오가 또 뭐 중국에선 최근에는 막这就是街舞라는, 이것은 스트릿 댄스다 라는 TV쇼가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이게 한 대한민국 한 2005년도 그때 비보잉이 핫했던 것처럼 한 5년 정도는 이 인기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녀 여소 할 것 없이 뭐 댄스 스튜디오는 열면 너무나도 잘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춤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해본 것도 처음인데, 근데 이 형은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공적인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분을 들고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는, 손님 오늘은 비보잉 썰 아니고 사업 썰인데 약간 춤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춤을 너무 춤을 너무 오래 춰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잘 추고, 그다음에 댄스학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열심히 본인이 이제 대회도 참석하고 있고, 또 이제 같이 사는 중국에서 같이 사는 이제 형이 이제 비보이 피직스라고 김효근이라고 진짜 우리나라 국보급 비보이입니다. 우리나라 비보이 중에서 정말로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없었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잘 추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이것저것을 많이 해서 정말로 정점을 찍은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형이 하는 말이 계속 이거 외에 뭔가 더 있는가 내가 너무 궁금하다. 그냥 돈 벌고 뭐 남들이 말하는 행복인데 나는 행복을 내가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게 삶의 다냐,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또 되게 많이 나눈 게, 둘 다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약간 암호화폐도 그렇고 비보잉도 그렇고 좀 초보수주의적, 아니면 되게 순수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집착과 세상을 흙과 백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좀 단순하게 보는 게 이제 그 순수함과 약간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랑 다르면 약간 배척을 하거나 경계를 하거나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결정은 되게 빨리 내리고 어쨌든 그 순수함을 지켜나가면서 제 색깔을 낼 수 있고 그런 건 있지만, 이제 그 형도 그랬고, 근데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거마저도 다 한계라는 거,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전 과정 한계라는 거. 그래서 어제 너무 좋았던 거는, 그냥 둘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어떠한 부족함, 김지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김치찌개 맛있게 드셨나요? 김치찌개 올려놓으신다고 하시고 사라지셔서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는 둘이서 그냥 술을 마시고 이러진 않아요. 둘 다 술을 마시도 않고 음식도 되게 가볍게 먹는데, 서로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그냥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저께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제 방송을 했다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뭐 주로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면 다른 분은 아니 너무 부족한 점이 많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을 때 반대편 사람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고,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을 때 저도 가만히 듣고 있고, 그리고 둘 다 그래, 우리 서로 부족한 점이 많은 인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형도 막 과거에 후회나 실수를 하면, 저희 흑과 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성질을 내거나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과거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있냐고. 그러니까 후회는 아니지만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있고, 그런 실수를 저희가 직면을 하고 인정을 하고, 난 인간이니까 그랬다, 그렇지만 그건 결코 내가 잘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극복을 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약간 이불킥 라이프 스타일. 이불킥이 막 과거에 후회한 거 할 때 저희가 취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생활의 일부고, 그리고 그게 생활의 일부여도 괜찮은 거,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나눴습니다. 너무 좋았던 점은, 나도 과거에 정말로 잘못된 거 많이 했고, 내가 뭐 예전에 마이크 타이슨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다 정점을 찍고 난 뒤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랑 비슷한 나이 사람이 나 작년 몇 개월 전에 한 일, 어제 한 일, 뭐
지난주에 한 일, 뭐 한 달 전에 한 일, 몇 년, 1년 전에 한 일, 아, 나 그거 되게 후회해. 내가 되게 잘못한 일이야. 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라고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서로 인정하고 납득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둘 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거, 아직 성장할 방향이나 성장할 방법은 정말 정말 많다는 게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실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이 틀리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둘 다, 그러니까 저희가 편한 이런 식의 라이프를 살 수 있는데, 둘 다 약간 처해져 있는 상황이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도전시키는 그런 게 있어서 저 또한 너무나도 좀 기대가 됩니다. 뭐 한 달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 세 달 뒤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서로 본인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되게 큰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텐더민트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연분들과 텐더민트님 얘기를 나눴습니다. 빨리 뵙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블록체인어스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 사실 그때만 해도 다른 컨텐츠 다양한 것도 많이 하고 있었고, 힙합 관련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었고, 힙합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었고, 힙합 관련된 컨텐츠도 만들고 있었고, 음악 관련된 것도 하고 있었고, 이 라이즈라는 채널도 하고 있었고, 사실 돈은 잘 못 벌었는데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어요. 뭐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도 그때 하고 있었고, 그때는 막 제가 한때는 여자 신발을 팔아보겠다고 여자 신발 공부를 웹샵, 그 네이버 스토어 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해보겠다고 그런 것도 보고 있고, 되게 방황을 많이 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방황을 하고 있는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그 형이 저한테 한 말이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져라 라는 말이었는데요. 사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저희가 무엇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걸 인정하는 과정이 좀 불편할 뿐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하던 그 많은 거를 한 번에 끊어버리고 그냥 힙합 교육 이런 것도 다 끊고, 그거보다는 블록체인 관련 컨텐츠 만들고 이쪽 테크 쪽으로 12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대봤지만 넘어오는 게 맞다는 결심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 장본인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틀릴 용기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틀릴 용기와 더불어서 내가 잘못된 거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함, 그게 있다면 최소한 인간됨을 느끼면서 매일매일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손님도 하고 싶은 게 많으신가요? 어떤 거를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김지영님께서 요새 너무 재미없다고 하셔서 평생 살면서 뭐 하나에 빠져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일이든 남자든 빠져봤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본인이 아직 임자를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논스에 오시면 논스에는 빠질만한 남자는 진짜 많습니다. 남자가 득실득실 거려서, 네, 논스에 오셔서 좋은 블록체인 인연 만나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네, 틀리는 거는 저도 아직도 많이 틀리고 있는데 틀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틀리지 않으면 성장도 할 수 없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계속 두려움에 시달려서 더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물 곁에서 맴도는 약간 그런 존재인데. 네. 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지영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몰라서 다리를 놓아줄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논스가 네트워크를 레버리지해서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남자를 찾아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그것에 열려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미쳐있는 남자를 찾으시고 싶다면 논스에 언제든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STO 관련된 미팅을 했어요. 근데 STO를 보면 볼수록 몇 회 전에 저희가 닉사보와 그리고 블라드 잠피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크립토로,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된 아니면 암호학에 관련된 그런 법들, 크립토 시스템 존재 속에 존재하는 법과 약간 더 큰 법이 있는데, 이걸 아우르는 그런 사회적으로 지금 돼 있는 법이 있는데, 약간 닉사보 말대로 가면 이제 암호화폐 법이 어떻게 보면 이 법과 충돌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STO에 관련해서 막 이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어떤 거를 깨달았냐면, 아직은 사실 STO라는 게 증권형 토큰이기 때문에 증권법을 전부 다 따라야 돼요. 합법적으로 이걸 한다는 거는 되게 여전히 제한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는데, 사실 뭐 STO가 왜 좋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글로벌 리퀴디티, 유동성이 약간 전 지구의 유동성을 이제 가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경이 없다.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뚝뚝 던지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그러겠지. 근데 오늘은 제가 뭐를 느꼈냐면, 옛날에 그런 말을 해요. 마차와 말이 있는 시절에 그 사람에게 더 빠른 말을, 더 빠른 교통수단을 달라고 하면 더 빠른 말을 생각했을 거다. 말을 더 많이 붙인 마차를 생각했을 거다. 근데 자동차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저희가 STO를 얘기하면서 글로벌 리퀴디티나 크로스보더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는 그냥 더 수익이 좋은 증권 상품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냥 단순히 막 크로스보더 하면 너무 좋겠다, 글로벌 리퀴디티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크로스보더, 제가 대한민국에 앉아 있으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예술 작품을 제가 살 수 있다던가, 아니면 그 나라에 있는 뭐 특정 아티스트를 제가 소유할 수 있다던가, 저작권을 제가 가져갈 수 있다던가, 그 나라 부동산을 제가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지사에 있는 사람이 뭐 금융상품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고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너무나도 많아지고, 국경이란 게 정말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디지털 세상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디센트럴랜드 만화 같은 경우도 트랜잭션이 여전히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까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거랑은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저도 크로스보더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크로스보더가 지금 내가 페북 쓰는 만큼 그냥 증권형 거래가 그 정도로 편해지겠지, 카톡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는 사람 보내는 만큼 편해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의 직장을 잃게 되고, 그게 뭐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아니면 조직들이 구조가 많이 달라지게 되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뭐 한국에 있는 뭐 특정 한국 영화계 증권형 토큰에 내가 노출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이 한국 영화를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물론 한국 영화 증권형 토큰을 들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팔려고 했을 때, 그냥 미국에서는 시가총액이 작은데 내가 왜 거기 투자를 해라고 할리우드에서 말을 할 수 있겠죠. 재미있는 점은
하지만 미국에도 한국 영화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은 한국 영화계에 너무나도 투자를 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투자라는 것이 비이성적인 선택도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뭐 이만큼은 내고 내가 돌려받는 게 있지만 뭐 팬심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비이성적인 선택이 진짜 많은데 그래서 STO가 그런 면에서 되게 강력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뭔가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를 오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영님이 누워서 빵 터졌다고 하는데 왜 빵 터지셨나요? 네, 손님께서 지갑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갑이라면 하드웨어 지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죽 지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 대망의 2월 11일 KT를 선두주자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성인 사이트를 검열하기 시작했는데 성인물이 저한테 썩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거는 너무나도 인정을 하는 사실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성인물 자체가 검열되는 나라에서도 살아봤지만 성인 사이트 자체를 검열한다고 해서 성인물의 소비가 절대로 떨어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판해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나 그거를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성인 사이트 검열, 디지털 세상에서 사이트 검열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뭐 제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본 것 중에서 하나는 제대로 된 성교육이 먼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 없으면 뭐 성인 사이트 검열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이게 이런 사람들이 토렌트를 쓰겠죠. 당연히 토렌트를 다시 쓰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비트토렌트 토큰 BTT 가격이 올라가지 않나? 트론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우리나라 정부가 저스틴 선을 굉장한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구나. BTT 트론 토큰 가즈아라고 제가 외치지는 몰랐지만 사람들이 많이 쓴다면, 이것 때문에 비트토렌트 토큰 엑셀러레이션을 많이 쓴다면 진짜 뭐 매우 유효한 매우 좋은 유지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댓글을 다신 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거 뭐 그런 성인물 제작사들한테 본인이 이제 우리나라가 소송을 당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 성인물 제작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 제가 알기로는 미국 성인물 제작 업계 같은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물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성인물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굉장히 이분들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성인물 제작하시는 많은 뭐 배우분들이나 이분들 저분들 법적으로는 꽤나 큰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이더리움 스팽크 체인 프로젝트가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뭐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이거 외에도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진짜 많은데, 네, 왠지 비트토렌트 토큰과 트론이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네. 손님께서 지갑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싶어요. 하드웨어 지갑이요. 암호화폐 넣어서 팔고 은행처럼요. 설날엔 세뱃돈 패키지도 팔고. 근데 하드웨어 지갑에 이것저것을 넣어서 팔려고 하신다면 사실 손님께서 그 하드웨어 지갑에 대한 시드가 없다는 거를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토렌트는 절대로 못 막습니다. 지금까지 토렌트는 막아 본 적도 없고 막으려고 시도를 해도 못해서 그 파이렛 베이도 뭐 아시겠지만 다 막으려고 해도 다 안 되니까요. 합법적으로 토렌트로 파일 받을 수도 있는지는 그건 저 BTT 백서를 안 읽어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디지털 권리 관리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사실 그거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스트리밍으로 워낙 바뀌어서 그냥 단순 불편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성인물을 다 아실만한 그런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을 해서 볼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내가 비트토렌트로 다운을 받아서 봐야 되냐 이런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에 사는 친구들도 할 수 있으면 VPN 다 쓰고 터널링 다 해가지고 쓰고 싶은 서비스 다 자유롭게 쓰는데 우리나라도 네 비트토렌트 토큰이 잘 되거나 트론이 잘 되거나 스팽크 체인이 잘 되거나 아니면 우리마저도 그 VPN이나 아니면 터널링을 돈을 내가면서 저희가 쓴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파크님 안녕하세요. 카드라고님께서 여자는 남자를 선택하는 그 시점에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니 되더라고요. 잘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페미그룹에서 그 모든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던데 거기서 좀 배우시고 약간만 눈 돌려보면 그 임자 놀리고 놀렸을 겁니다. 라고 하시는데 좀 말을 세게 하시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노 코멘트. 저도 그 역으로도 사실인가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그 시점에서 운명이 개정되지도 않나요? 저도 잘 몰라서 사실 제 개인의 그런 의지나 저의 선택권도 매우 중요하고 제가 사실 언제든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참 재밌는 게 사람을 만나봤을 때 강제로 막 마음을 만들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뭔가 생물학적이거나 뭔가 화학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 솔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꽂히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 중에서 느낌이 꽂혔을 때 내가 또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성숙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운도 굉장히 많이 따라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성공적인 막 연애를 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블킥 라이프 스타일과 STO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비트토렌트 얘기를 하다가 성인 사이트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임자를 어떻게 찾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참 시인이 되게 다채로운 컨텐츠가 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지영님 본인께서 훌륭하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라이프를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도전도 많이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배우고 나중에 최소한 아름답고 재밌는 추억들은 남지 않을까요? 그러면 노후에 그런 추억들 생각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구독을 안 해주셨다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와 코멘트를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크립토 터틀즈 민블민블 편은 제 1편은 내일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업로드를 꼭꼭꼭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2019년 2월 11일 60회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을 논스에서 강남에 있는 논스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로 편안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하신 생각을 되게 대단히 많이 하실 텐데 모두 다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밤 되세요.